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건축가 백희성입니다. 예전에 태계 이황 선생님을 건축가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달라 채널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선조들은 공간에 굉장히 의미를 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서예가, 예술가, 철학가이신 추사 김정희 선생님한테도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 스토리가 있어서 저는 오늘 건축가 입장에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글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추사 선생님께서 제일 유명한 터체 중에 하나가 요건데 계산무진이라고 시내와 산은 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추사 김정희가 계산 김수근한테 준 서신인데 김수근의 호가 계산입니다. 계산은 김수근은 끝이 없이 높다 칭송한 것 같죠. 근데 계산 김수근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세도 정치의 거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언제 쓰신 거냐면 귀양 갈 때 쓰신 거예요. 나를 귀양 보낸 사람한테 서신을 쓰는데 당신은 위대하고 높다 이렇게 썼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내와 산, 이건 시대를 의미해요. 세상의 흐름, 시대는 거스를 수 없이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개자가 보시면 X자로 줄일 트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줄일 틀고 거기서 피가 막 난자하는 것처럼 보여요. 뇌산자를 보시면 사람인이 꼭 막 달구지 타고 가는 것 같죠. 귀양 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나를 귀양 보내도 세상은 계속해서 나아갈 거고 결국 이 치대로 갈 거다 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계산무진,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펴봤어요. 펴도 괜찮죠. 계산무진, 이 계산무진이 올라가다가 밑에서 또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왜 이렇게 했냐면 계산, 시내와 산 혹은 추사 김정희 본인은 나아가는 데서 점점 더 상승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없을 무자는 가득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나머지 비어있는 공간이 더 채워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주는 거거든요. 없을 무자는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를 위에다 넣는다는 거는 뭐가 채워져서 더 큰 걸 채울 수 있게끔, 진짜가 마치 기단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서 결국에는 더 높이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으려고 나아갈 진짜를 밑에다가 기단처럼 쌓아 놓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더 이런 생각에 더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옛날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거든요. 이 글자가 이렇게 상승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더 커진다라는 의미를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면 계산 김수근에게 약간 자기의 숨은 뜻을 담아가지고 던져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옛날 어른들은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산천을 자기와 일치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작은 뇌산, 높게 설치되어 있는 산하고 요 팔자로 휘몰아쳐 있는 물길처럼 보이는 이 개자를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고택을 찾아보겠습니다. 삽교천 옆에 보세요. 약간 팔자 형태로 휘몰아쳐 있죠. 그리고 추사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그 부분 옆에 보면 산이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낮은 야산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추사 선생님께서 자기의 고향을 빗대서 계산에 숨겨진 의미는 자기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추사 선생님께서 쓰신 현판이나 서신들을 전국에서 다들 추사 선생님께서 오기만 기다렸던 서원 향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써주실 때마다 항상 그 지역에 있는 이야기들, 그 땅의 형세, 이런 것들을 담아서 써주신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산무진은 선생님께서 자기를 함축적으로 숨겨놓은 게 아닌가. 이 해석이 뭐가 맞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건 이 계산무진이라는 하나의 이 문구에 정말 수많은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캘리그라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도 우리 보면 막 느낌을 담아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글에 표현하잖아요. 대신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는 조금 더 굉장히 깊은 사유를 담아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사유를 담은 조선시대 캘리그라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사 선생님의 글씨를 보면 좀 이상하거나 낯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이상하거나 낯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혹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 그 이유 속에는 뭐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추사 선생님께서 숨겨놓은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또 추사 선생님께서는 그런 숨겨놓은 의도를 후학들이 혹은 후세의 사람들이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이렇게 퀴즈처럼 의미를 남겨놓은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대에도 추사 김정희의 서체가 파격적이었는지 그리고 또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얘기 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2편에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이 추사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의미를 담는 글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